사실 12월 3일에 이 뉴스가 떴을 때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뉴스를 다시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사는 12월 6일자로 수정이 돼 있었어요. 수정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에서 사장으로 차투사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12월 3일 날 충격적인 뉴스가 온라인 커머스 업계를 뒤흔들어 놨었죠. 제 차투사 채팅방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제가 아끼는 대표님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도 난리가 났었고, 다른 채팅방에서도 아주 난리가 났었던 그 주제예요.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뉴스는 이거였어요. 중국 도매 플랫폼까지 한국 상륙 임박, 이커머스 업계 위기감. 바로 이 뉴스였는데요. 이 뉴스가 뜨고 나서도 여기서도 헉, 저기서도 헉 하는 소리밖에 안 들렸었어요. 실제로 제 수강생분들도 몇 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차투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망한 건가요? 이런 절망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차투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는 이런 객관적인 질문까지. 질문의 뉘앙스는 다양했지만 결국 문의하신 내용은 동일했어요. 그리고 제 채팅방에서도 난리가 나가지고 그게 너무 저는 신이 나는 거예요. 나름 조용한 채팅방인데 이렇게 뭔가 활기가 불어 넣어지다니 하면서 저는 나름 신이 났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의견도 좀 듣고 우리에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채팅방 내에선 투표도 하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서로는 아무튼 이 정도만 하고요. 결론으로 이렇게 훅 넘어가 보자면 이 뉴스는 사실 찌라시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 뉴스를 한번 찬찬히 훑어볼게요. 알리바바 그룹이 국내 파트너사와 손잡고 내년 2월에 한국의 플랫폼을 오픈한다. 2개월 남았어요. 근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내년 2월에 오픈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쯤은 대대적인 베타 테스트 정도는 하고 있어야 정상인데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줄 업계에 따르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되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단어죠. 더 친근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마 이 표현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옆에 누가 그랬는데 이런 표현인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다시 볼게요. 코스닥 상장사 네오리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식회사 네오리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왜 굳이 코스닥 상장사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에 이 생각이 사실 머릿속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에 네오리진이라는 곳을 조회를 해봤어요. 그냥 단순하게 조회했어요. 네이버에서 증권 조회를 해봤을 때 그 네오리진이라는 회사는 계속 추락하고 있었어요, 주가가. 그리고 11월 하순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팍 증가를 하고 차트 움직임이라든지 외국인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12월 1일에 그때 딱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12월 3일에 뜹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보안회사라고 써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게임도 만들었다고 하고 구매대행을 최근에 했대요. 구매대행 회사인 것 같기도 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재무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 회사 3년 동안 적자였어요. 제가 올해까지 4년치를 봤는데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회사예요. 애초에 매출 자체도 잘 나가는 개인셀러 정도도 되지 않을 그런 되게 작은 기업이고요. 이런 기업에다가 초거대 기업인 알리바바가 파트너십을 준다고요? 왜요? 뭐 때문에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중국 유통 미디어 기업 HMG와 조인트 벤처 DC바이러스를 설립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HMG라는 회사가 중국에서 뭐 하는 회사인지 제가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기저기 뉴스에 나온 것만 보고 이해를 해봤을 때 일반적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회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는 회사들 많죠. 소규모 회사들도 많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 줄 보시면 1688.com 한국 내 비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았다. 여기서 제가 이상했던 건 비독점 사업권이라는 표현이에요. 비독점 사업권이 대체 무슨 말이죠? 중국에서 네가 물건을 가져와서 팔 수는 있는데 네가 독점은 아니야 라고 바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나도 하고 있는데 내가 독점은 비록 못하고 있어서 1688에서 비독점 사업권을 나한테 준 거였구나. 앞으로 저도 좀 있어 보이게 사입한다고 안 하고요. 1688에서 비독점 사업권을 부여받았다라고 말하고 다닐 거예요. 1688 아이디만 있고 거기서 사기만 했으면 사실 다 부여받는 게 비독점 사업권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다음 줄로 가볼게요. 1688.com의 API를 연동하고 제품별 옵션 재고 반영은 물론 현지 셀러와 소통도 실시간으로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이게 뭐죠? 그냥 시중에 풀려있는 대부분의 플랫폼 연결형 솔루션들은 전부 다 이 모습이에요.
그냥 소규모 솔루션 업체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거의 지배적이더라고요. 사실 12월 3일에 이 뉴스가 떴을 때에는 제가 여기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유튜브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뉴스를 다시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사는 12월 6일자로 수정이 돼 있었어요. 수정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한편 알리바바 그룹 관계자는 1688은 네오리진 HMG와 어떠한 협상이나 의사소통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게 딱 추가가 돼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제 얼굴이 조금 더 화끈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주가를 띄우고 싶었으면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보 시절에 카페 마케팅을 하고 이럴 때 제가 제 상품을 댓글도 달고 막 이랬었거든요. 어머, 이 상품 너무 좋아요. 핫딜 나올 때까지 너무 기다렸어요. 이런 거요. 그럴 때마다 제 온몸에서 두드러기가 막 나고 식은땀이 막 흘러요. 그 내면의 나에게 이제 저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근데 그걸 오늘 또 이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오그라드는 거 잘 못 봐가지고 드라마도 중간에 묘한 막 그런 거 나오면 채널을 막 돌려버리거나 자리를 떠나거나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번 건은 제가 피하지도 못하고 정면으로 딱 봐버렸던 거예요. 대표님들, 이 업체는요, 저희 판매자들한테 핫딜을 진행한 것 같아요. 이번 핫딜 전환율 1%라고 치면 아마 그날 전국 수백만의 판매자들 중에서 수만 명은 저 네오리진이라는 주식을 사지 않았을까요? 정확히 그들의 전환율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노출 리타게팅은 확실히 성공한 거예요. 클릭률도 어마어마했을 테고요. 대표님들, 이런 거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그냥 넘기잖아요? 그러면 대표님들은 그냥 판매자가 아니고요, 단순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회사는 저희한테 핫딜, 후킹에 대한 그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강의를 해준 거나 다름없어요. 이 비슷한 일이 제 주변에 한 번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 디디추싱이라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카카오 택시 같은 그런 큰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딱 지금 방식으로 한국의 합작업체를 조인트 벤처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서특필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뉴스가 막 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에요. 디지추싱이라는 이름을 들고 왔던 어떤 회사의 그 모습. 그게 네오리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주가 조작 이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하다가 진짜 만약에 지금 저 뉴스가 사실이거나 사실화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688이 한국에 어떤 식으로든 상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1688이라는 이 플랫폼 기업이 본인들이 직접 물건을 팔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한국에 들어온 일은 아마 절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겠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걸 포기를 하고 유통 또는 제조 기업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을 하다가 1차, 2차 산업을 한다는 그 결정이 회사의 입장에서 과연 가능한 결정이냐? 그거는 쿠팡처럼 PB 상품 갑자기 팔아내고 이런 독특한 기업 말고는 못하는 결정이에요. 게다가 만에 하나 쿠팡처럼 1688이 들어온다고 쳐요. PB 상품을 들고 오고 이런 식으로요. 당장 한국에 창고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PB 상품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되고요. 그 재고를 가져오기 위해서 인증, 통관 같은 불편한 작업들을 해야만 합니다. 이미 중국 내에서도 충분히 한국의 파일을 거의 90% 이상 먹고 있는 1688이 굳이 왜 그런 불편한 것들을 감수를 하면서 한국에 진출을 하려고 할까요? 저라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688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은 제조 유통의 형태가 아니라 플랫폼의 형태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 1688이 들어오게 되면요, 저희 같은 판매자는 너무 좋은 거예요. 결제가 자유롭게 된잖아요. 결제가 자유롭다는 건요,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그러면 내 생돈을 넣고 60일? 아니죠. 내 생돈을 넣고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2주에서 한 달, 더하기 재고로 쌓여져 있는 2주에서 한 달, 더하기 쿠팡에서 판매되고 정산되는 60일 정도로 합하면 한 3, 4달의 정산기간이 걸리는데, 이 중에서 카드 정산일 한 달 정도는 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 숨통이 풀어지는 그런 얘기죠. 거기에다가 카드사에서 주는 혜택 있잖아요. 포인트까지 제 외수익으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백마진,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득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판매자분들은 지금도 이미 충분히 얻고 있는 이득이죠.
이걸 이제 우리 수입 판매자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수입 판매자들이, 특히 초보 수입 판매자들이 절대 줄일 수 없는 그 배대지 환율이라는 거 있죠. 보통 3%에서 5%씩은 다들 지불하고 있으실 거예요. 배대지를 쓰신다면요. 이걸 이제는 내 수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상품 원가가요 3에서 5% 줄어든다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게다가 알리바바 소속 기업들, 그러니까 대외용 그 영문 알리바바 사이트, 그리고 타오바오 같은 그런 사이트들은 사실 결제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보증을 쓰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에서 금액에 대한 책임, 그리고 환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 보증이 실제 알리바바 타오바오 뿐만이 아니라 1688에서도 동일하게 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직접 구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1688 직접 이용하게 된다면 이런 보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 전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표님들이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와요. 우리가 중국 판매자들에게 이길 수 있을까? 저 단가를 어떻게 맞추지?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텐데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 다 모르겠고 일단은 그 중국이라는 규모에서부터 나는 질린다. 뭐 이런 고민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국가 장벽은 높습니다. 관세라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장벽이 있고요. 또 언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들 때문에 99%의 중국 판매자들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산이 생겨 있는 겁니다. 이미 예전부터요. 그리고 그 노력과 실행이라는 이 심리적인 장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으신 대표님들 대부분은 보고 나서 고개는 끄덕여도 이제부터 뭐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실행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면 정말 세계적으로 종특이라고 불리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부분이 실행,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국 판매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한국에 길이 열렸다 하더라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중국 판매자들은요. 실제로 한국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존 이미 장벽이 많이 열려 있는 곳이거든요. 물건을 팔아보신 대표님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아니, 물건은 팔아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아직까지도 열심히 아마존에 물건을 팔고 소싱을 하고 상품을 올리고 있는 그런 대표님들 몇 분이나 되실까요? 단언컨대 0.1%도 안 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중국 판매자는 들어올 거고요. 우리는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표님, 정말 잘못 생각하시는 게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 제 상품 중에서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은요, 지금 시장가는 거의 10,000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는 10,000원 후반대에 팔고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상품 원가는 이미 제가 거의 시장에서 거의 제일 낮을 거고요. 마진은 제가 거의 제일 높을 겁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제 상품을 사가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가격은 절대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요, 제일 안 중요한 요소에 가까워요. 가격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였으면 이미 중국 판매자들이 모든 세계의 시장을 다 먹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중국은 제조 위주이고요.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유통은 그 나라의 유통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들, 걱정할 시간에 상품 하나 더 올리는 게 정답이에요. 방어선을 준비하고요. 진짜 걱정이 된다면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내 상품에 브랜딩이라도 하나 더 새겨놓고 리뷰라도 하나 더 쌓아놓고 신상품이라도 하나 더 선점하고 이래야 하는 겁니다. 매년 수능이 다가오면요. 아니, 세상 대부분의 시험이 비슷해요. 신기하게 꼭 시험을 고작 몇 개월 앞두고 시험 방식이 바뀌어요. 범위가 바뀌고 출제 의도가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이번에도 그 킬러 문항의 배제 뭐 이런 얘기로 시끌시끌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석차가 바뀌냐? 안 바뀌어요. 신기하게 교육과정이 다 바뀌어도요. 웬만해서는 원래 그 성적이 그 석차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바뀌었는데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 변화가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다 평등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간혹 성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수능을 앞둔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이번 뉴스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번 수능에 나 킬러 문항만 공부했는데 난 완전 망했다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 순간 나는 그냥 그대로 했을 뿐이고 열심히 했을 뿐인데 등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대표님들 정리하자면 이번 1688 한국 상륙 뉴스는 주가 조작용 찌라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이라도 우리에게 이득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단지 제 생각에 불과하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님들은 제 생각이 틀릴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걱정을 덜기 위해서라도 미리 방어막 허들을 준비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